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기가 베를린 최종 승인이 있었습니다. 파이널 승인 받은 게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고, 자, 테슬라 주가 3,000불, 시총 40라는 거죠. 4 트릴리언 달러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자, 목요일 날이었죠. 그때 주미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요, 저희 아트라운 TV VIP 클럽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은경님, 이재환님, 콰이어트님 새로 가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VIP 회원님들께도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저희 VIP 클럽에서는 최근 테슬라가 4개월 정도 이렇게 급락이 있었는데요. 거의 뭐 50% 가까운 뭐 40%가 넘는 급락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도 저희는 1,4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들어서는 560만 원 정도의 총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저번 달에만 271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 투자로 힘드신 분들, 전반적인 재테크 투자로 힘드신 분들은 자, VIP 클럽 가입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재밌고 신나는 테슬라 투자, 미국 주식 투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입은요, 아트라운 TV 유튜브 첫 페이지에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고요. 자, 핸드폰 영상마다 또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꼭 클릭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VIP 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일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성장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 지수가 1.66%나 빠지면서요, 13,300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 금리가 하락하면은 성장주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잘 올라갔었는데 뭔가 디커플링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유 가격은 벌써 다시 115불까지 치솟으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품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지속되는 거죠. 더 인플레이션 양상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미국의 고용 상황은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자, 3월달 청구 건수고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자, 보시면 이 장표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2022년 3월이 21만 5천 건으로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죠? 아무튼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노동 참여율이 높고 미국 국민들의 임금 수준 향상이 크게 이어지면은 뭐 경기가 좋다는 뜻이니까 주식시장에는 크게 나쁠 게 없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금리 인상 초반에는요, 뭐 주가가 많이 지금처럼 많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 금리 인상 우려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리스크는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겠죠. 오늘은 금융주가 특히 안 좋았습니다. 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금융주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유가 관련 업종은 상승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러시아군이요,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 원전을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악 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원전은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수의 20%나 담당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원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폭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원자로 이런 쪽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it will be 10 times larger than Chernobyl. 그러니까 이 원전이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 체르노빌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 10배나 더 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재앙 수준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원전이 폭발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공기들이 주변 국까지 크게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퍼지는 거죠. 정말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악의 축으로 떠오를 수도 있겠다. 이미 악의 축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그런 순간에 이번 주에 2차 회담이 있었어요. 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2차 회담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을 뭐 휴전을 해가지고 인도주의적인 교류를 만들겠다, 뭐 그 정도에서 끝났고요.
뭐 더 큰 소동은 없었습니다. 다 다음 주에 3차 회담이 있을 거고 향후 몇 차례 더 회담을 할 건데 자, 이 과정을 조심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또 한번 나스닥 주가가 크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또 업종별 상황을 보면 최근 유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주 관련된 주식들 많이 올랐고요. 또 에너지랑 관련된 게 유틸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유틸리티로 같이 함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성장주들은 많이 꽤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그래도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오늘 적게 떨어졌다. 왜 적게 떨어졌을까요? 자, 그거는 기가 베를린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호재 요인이 테슬라 주가를 잘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제가 주로 트래킹하고 있는 주식들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 뭐 금과 관련된 종목도 있고요. 엑슨모빌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월마트와 같은 유통 생활 필수재 이런 것들이 오늘 좋았고요. 로키드 마틴도 오늘 또 잘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떨어지는 주식들은 나스닥 뭐 중소형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니콜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니오라든지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하락폭이 컸지만 오늘 테슬라는 잘 버틴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 차트를 보면 오늘 뭐 원전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1.66% 빠지면서 13,300선까지 내려왔고요. 자, 이런 식의 저항선, 하락 저항선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못 벗어나고 있다. 빨리 이 저항선 위로 올라가서 14,500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반전의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반전의 흐름이 아마 3월 중순 이후 3월 말에나 한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죠. 주봉 차트를 보면 12,236 그러니까 120 주봉선이 놓여 있는 것까지는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은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자, 보수적으로 주식을 잘 모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용기를 갖고 매수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테슬라 주가는 오늘 0.12% 빠졌는데요. 또 애프터에 어느 정도 약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840불 정도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의 생명선이 200일선에서 위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테슬라 주가가요, 이제 3월 말경으로 접어들면서 3월 중순에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확정이 되고, 그럼 금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가 함께 돌아가게 되면은 좀 더 좀 시나브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50에서 700불. 네,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구간이죠. 850에서 700불 사이는 나누어서 집중 매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렇게 찬스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 연말에 가면은 당연히 850불보다는 높은 가격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좀 집중적으로 모아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가 베를린이 드디어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 자, 테슬라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레이어드님께서도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해주셨습니다. 레이어드님이 자, 테슬라 기가 베를린 파이널 퍼밋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기가 베를린 승인으로 제가 생각하던 테슬라 기업 자체로서 가지는 거의 마지막 리스크가 사라졌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기가 베를린이 상당히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럽 공장 그것도 독일 3사의 자, 명품 3사죠. 뭐 BMW, 아우디, 벤츠 그 3사의 심장부인 독일 베를린의 공장을 가동을 시켰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유럽이 중국 다음으로 큰 EV 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간밤에 독일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에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렇게 유명 인사분들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경제부 장관 스타인바흐십니다. 브란덴부르크 경제부 장관이시고, 자, 이분께서 지금 테슬라를 승인시키기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브란덴부르크 총리 오이다케 뭐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웨이드케, 웨드케 뭐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성함이 웨드케시고요.
자, 이분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자, 기가 베를린 최종 승인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베를린 최종 승인에는요, 이렇게 많은 서류 처리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 기가 베를린 승인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제출이 되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종이 더미가 바로 최종 승인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테슬라가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 서류 더미로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문서들을 제가 읽어보고 트윗들도 다 봤는데요. 자, 3월 4일 날 테슬라가 The Final Building Permit, 그러니까 뭐 건축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자, 이는 브란덴부르크 미니스터 프레지던트가 announced it, 발표를 했다는 거죠. 아까 그 기자회견 때 가운데 계신 분께서 발표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건축 승인이 났다는 건데요. 문제는요. After the acceptance and approval of the individual production facility, production of Model Y can start. 그러니까 뭔가 승인이 더 남았다는 뜻이겠죠. 자, 건축 승인은 받았지만 모델 Y 스타트, 그러니까 모델 Y 생산을 스타트하기 위해서는 자, 인디비주얼 프로덕션 퍼실리티의 어프로벌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생산 승인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종합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베를린 최종 건설 허가가 난 것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승인 허가가 난 건데 이게 테슬라가 즉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사용과 대기 오염 제어를 포함하여 수많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것을 테슬라가 향후 2주 이내에 충족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주 이내면은 오늘이 3월 5일이니까요. 자, 3월 한 22일이 돼요. 자, 3월 22일에 어떤 게 있었나요? 그 그랜드 오프닝 행사가 있죠. 기가 베를린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가 3월 2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방문을 한다고도 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 허가 자체가, 공장의 준공 허가 자체가 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정말 9분응선, 9.9분응선 정도를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건축물, 자, 공장 허가에도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런 거 물 사용과 대기 오염 관련해서도 이미 이 수많은 서류들로 다 승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개별 모델 생산과 관련돼서는 좀 더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요. 향후 2주 이내에는 충분히 자, 최종 승인이 나서 바로 생산 스타트가 3월 22일부터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가 베를린 히스토리를 잠깐 보자면요. 자, 기가 베를린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산업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게 맞습니다. 5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간 랜드마크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초에는 2021년 여름에, 그러니까 한 9개월 전에 열리기로 했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지연이 되었었던 거죠. 특히 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큰 반대에 부닥치면서 지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는 자, 승인 신청서를 여러 번 개정을 했어요. 2020년 6월에도 개정을 했고 21년 6월에도 개정했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개정을 해가지고요. 자, 이 개정 최종 신청서를 가지고 최종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통과를 한 거죠. 자, 2022년 3월, 자, 어저께 자, 최종 공장 건설 승인을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베를린 주요 현황으로는요, 공장 예상 근로자가 12,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3,000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고, 지난달 현지에서 가능한 많은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역의 수많은 부품 공급업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2주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앞으로 2주간 물 사용 및 환경 관련 부과된 조건들을 만족하면 테슬라는 대망의 운영 허가를 받고 매년 최소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가 베를린은 자동차 생산 공장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배터리 공장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공장에는 연간 5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유럽의 경쟁 업체를 당연히 능가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도 현지화해서 생산을 하니까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 훨씬 더 큰 원가 경쟁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산되고 있는 모델 Y는 2170 배터리고요. 자,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베를린의 배터리 공장은 2023년 말에나 이제 가동이 시작돼서 자, 대량 생산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로써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3월 달에 아무래도 S&P나 무디스에서 테슬라에게 투자 적격 등급을 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가 베를린이
승인이 되면서 자, 이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월달 내로 못 받으면 2, 3분기 내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 3분기 내에는 기가 베를린이 잘 돌아갈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가 베를린 승인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좋은 뉴스였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리 블랙이 테슬라가 2030년에 시총 4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3,000불, 주가로 봤을 때 3,000불이 올라가는 스토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자, 배럴이라는 자, 매거진에도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리 블랙의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거예요.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2030년에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신차 판매 대수가 8,500만 대 수준이고요. 자, 그중에 60%를 2030년에 그중에 60%를 전기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5천만 대가 넘는 수준에 팔린다는 거죠. 2030년에. 지금은 연간 뭐 500만 대, 600만 대 팔리지만 그때 되면 이제 10배 정도 성장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중 한 5천만 대 중에 20%가 테슬라 마켓 쉐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연간 1000만 대를 파는 게 가능하겠다. 테슬라는 2003년에 2000만 대까지도 판다 했는데 이제 게리 블랙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테슬라가 1000만 대의 판매를 2030년에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2030년에 1000만 대를 팔게 되면 EPS가 주당 100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주당이 한 6.7불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10배도 훨씬 넘게 상승하는 거죠. EPS가 주당 100불로 가고 이렇게 되면 넷인컴, 그러니까 테슬라가 1년에 버는 수익이 자, 140빌리언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조 원이에요. 상당하죠. 엄청나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자, 테슬라의 멀티플을 30배만 적용을 하더라도 2030년 되면 테슬라가 지금 뭐 100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지만 P 레이쇼를 받고 있지만 2030년에는 한 30배, 지금의 애플과 구글 수준이라는 거죠. 30배의 멀티플을 받게 되면은 100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EPS 곱하기 멀티플 PER을 하게 되면 바로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00불, 100 곱하기 30 하면 3,000불이지 않습니까? 자, 3,000불의 주가가 2030년에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시총이 4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자, 4,000조에 달하는 테슬라 시총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약 900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성장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죠. 4배에서 5배. 지금 주가에 한 4배에서 5배는 2030년에 당연히 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사가 자, 오피셜한 매거진에도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리 블랙이 가장 지금 불리시하게 테슬라 주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높게 지금 보고는 있지만, 자, 이 정도도 보수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FSD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 이런 AI 기술이 하나 더 포함 안 된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최소한의 자, 주가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프리몬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요. 일론 머스크랑 중국 대사 진 강이네요. 이분이 두 분께서 이렇게 모델 S 플레드를 함께 타시면서 FSD 체험을 하셨어요. 자, 주미 중국 대사가 여기 앉아 계시고, 자, 일론 머스크가 선수 운전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부자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운전대를 안 잡고 있죠. 그러니까 FSD를 체험 중이니까 운전대를 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미 중국 대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Took a ride in Tesla Model S Plaid on autopilot, powerful model, but smooth ride. 그러니까 이 모델이 엄청 파워풀하다는 거 잘 알고 있겠죠. 뭐 일론 머스크가 가속력 체험도 시켜드렸을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 깜짝 놀랐겠죠.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한번 강력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FSD 체험을 해줬겠죠. 그래서 스무스 라이드, 아주 부드럽게 FSD 운전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일론도 이렇게 간만에 정장을 입었고 지금 운전석에 태워주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알려드렸겠죠. 이렇게 일론이 직접 나서서 세일즈를 잘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 시장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미중 중국 대사와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뉴스겠죠. 일론이 이렇게 세일즈를 잘하고 있다. 직접 나서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세일즈를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속성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자본주의 마인드 저희가 함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 사 모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포가 퍼져 있을 때도 훌륭한 주식 헐값에 살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들에게는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입니다. 지금 오히려 욕심을 내시고 호경기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모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큰 과실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50에서 700불 사이 잘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식.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